그래서 늘 정신의 통제돼야 되고 감시돼야 되고 뭐 참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 세대 가치관은 그런 의식구조에 의해 형성이 돼 있어요. 뭐 쉽게 예를 들면 이제 결혼관을 보면 금방 할 수 있죠. 제가 올해 이제 우리나라 68인데 오래 사귄 친구들은 뻔히 알잖아요. 반쯤은 아유 저 왼수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가서 살았어? 그런데 절대 이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세대 의식구조에 따르면 이 결혼이란 약속은 정신적 가치거든요. 많은 일가 친척 또는 친인척 앞에서 결혼을 약속했어요. 이건 정신의 가치입니다. 우리 세대 의식구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에 몸의 욕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 몸의 가치입니다. 이건 아주 천하고 낮은 거고 그래서 안 맞아도 참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이들이 문신과학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건 그럼 아이들의 의식구조가 어떻게 변한다는 겁니까? 아주 반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의식구조에서 몸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정신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변화가 90년대 초에 불과 4, 5년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이혼 아주 쉽게 하죠. 의식구조가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지금 아이들은 몸의 욕구가 천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의 욕구 천하고 감시되고 통제돼야 되고 뭐 억압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부부간에 몸의 욕구가 맞아 안 맞아? 이른바 속공하면 맞아 안 맞아?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약속인 결혼이라는 약속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안 맞으면 이혼해야지 뭐. 쉽게 이혼하죠. 그러니까 이 90년대 초에 젊은 세대에서 우리 산업화 세대와는 의식구조 반대방 이런 변화가 놀랍게도 4, 5년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89년까지는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나하고 의식구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한 반에 60명, 70명 돼도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나랑 의식구가 똑같으니까. 뭐 이렇게 좀 그럴듯한 얘기하고 보면 우리 선생님이 참 하기 어려우신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하고 눈 반짝반짝 따라왔는데 5년 만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들의 의식도 반대방 바뀌었어요. 아무리 온갖 방법 동원해도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미래는 이미 94년 벌써 몇 년 전? 25년 전입니다. 25년 전에 우리 아이들의 변화도 이미 우리 안에 교육 안에 가장 밑바닥에 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거를 다가오는 미래라고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그게 뭔지를 알려고도 안 했어요. 그러고 25년이 지났는데 학교가 성활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환상인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의 의식구조가 이렇게 바뀌면은 당연히 학교 시스템하고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시스템은 근대 학교 시스템은 우리 산업화 세대 의식구조를 그대로 제거하는 게 학교예요. 공교육의 근거가 뭡니까? 자녀 교육의 권한을 국민이 국가에 위임했다가 공교육 근거거든요. 자녀 교육 권한을 국민이 국가에 위임했다는 것은 교육과 관련해서 이 머리의 지위, 정신의 지위를 국가에 준 겁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그 위임받은 교육권을 행사하라고 학교 교장한테 줘요. 그럼 교장선생님은 교사들한테 줘서 교사가 국민의 위임받은 교육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근대교육 시스템에서 국가, 교장, 교사는 머리에 해당합니다. 정신에 해당해요. 그럼 몸은 누구예요? 학생이 몸이에요. 우리 식구들을 그대로 제도한 거죠.
정신에 의한 몸의 통제, 감시, 이런 체제. 그게 바로 근대 훈육교육인 겁니다. 훈육교육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학교교육에 상대적으로 잘 적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식과 너무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이 또래들은 다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점심시간에 지나고 나서, 더구나 담임선생님 여선생님인데 어떤 녀석이 와서 우리 담임선생님 화장실 가더라면 난리 났거든요. 야, 뭐 선생님이 무슨 화장실 가, 이 자식아. 그러니까 이 교사는 학교에 그냥 너무도 잘 나가거든요. 우리 의식과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교과서는 거의 성경에 준하는 권위를 가졌죠. 그 새 교과서 받으면 막 지나간다고 열심히 써가지고 배우는 동안 함부로 낙서도 못합니다. 거기다 뭐라고 적지도 못해요. 어떻게 성경에다가 낙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배우고 나서도 이게 참 곤란하거든요. 이게 더 이상 쓸모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같은 거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없고 벽장에다 잘 모셔두고. 우리 식구저는 학교 구조하고 똑같기 때문에 잘 적응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의식구조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학교에서는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3, 4년 그 무렵에 교실 붕괴란 말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2000년에 15년 만에 복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갔는데도 참 대책이 없더만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지켰는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있었는데, 저기, 우리 집이 상도동 그쪽에 있었거든요. 발령도 저 전동중학 중장천변에 학교를 내고, 거기다가 이제 애들이 무서워서 북한이 못 쳐들어온 중위단임을 가자마자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교단에서 참 난감하더만요. 근데 제일 놀랬던 게, 학기 중간인데 중례 끝나고 저 뒤에 가보잖아요. 뭐 쓰레기통이 쏙해요. 뭐지? 하고 봤더니 애들이 교과서를 빨리 찢어서 쳐박아가지고 쏙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산업화 세대의 의식구조는 불가능한 행동이죠. 어떻게 교과서를 빨리 찢어서.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하다는 가능해요. 의식구조가 우리 세대하고 반대 방향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아이들의 의식구조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싫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거냐? 왜 그렇게 변한 거냐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럼 왜 우리 산업화 세대나 농경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의식구조에서 정신의 지가 대단히 높고 몸의 지는 대단히 낮느냐? 왜 그렇죠? 본격적인 농경국가나 산업사회 국가에서는 부와 권력의 원천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몸을 잘 통제해야 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 농경국가 국가에서 왕권을 잘 유지하려면은 막 7, 80만 동원해서 만리장성도 쌓아야 되고 운하도 파야 되고 대규모 관계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의 몸을 잘 통제해야죠. 노동력을 잘 조직하고 통제를 잘해야지만 거기서 부와 권력에 나와요. 그건 산업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사회는 부가가치가 다 공장의 유체노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공원들에게 임금은 적게 주고 잘 부려먹으면은 거기 이윤이 많이 나오고 권력이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통제할 필요성이 큰 시대에는 의식구조가 우리처럼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인간의 몸을 통제하기 쉬워지거든요. 구례공단에 여공대 파업했어요. 그럼 관리자가 가서 야, 너희들 육체노동해? 정신노동해? 그럼 우리 육체노동하죠. 그러면 너 육체적 가치가 높아? 정신적 가치가 높아? 당연히 정신적 가치가 높죠. 그러니까 너 싸게 받는 거 맞잖아. 그리고 나는
정신노동하는 관리자니까 육체노동은 이거 내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의식구조가 우리 세대처럼 형성되면은 인간의 몸을 통제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의식과 반대로 불과 4, 5년 사이에 거꾸로 바뀌었어요. 아주 반대는 아니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럽니까? 산업화 시대가 아니고 뭐 지능정보화 사회, 뭐 지식기반 사회 그러잖아요. 그 사회의 가장 큰 부가가치가 이미 육체노동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지식노동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통제할 필요성이 적어졌어요. 우리 사회도 이미 그렇게 됐거든요. 뭐 임금 적게 주고 위험성이 큰 노동? 아 그거 외국인 노동 다 시켜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비사회로 됐어요. 본격적인 소비사회를 진입을 했는데 소비사회는 이제 광고가 삶을 뒤덮고 있는데 광고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 몸에 없고 그거 중요한 거야. 잘 채워야 돼 그거. 그것도 얼마나 고급 상품으로 채우느냐가 너의 가치를 결정해. 이게 광고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정보사회, 지능정보사회의 변화, 소비사회의 변화, 이 사회 변화를 가장 먼저 아이들이 체화해서 보여준 것 뿐입니다. 인간의 몸을 통제할 필요성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의식구조에서 몸의 지위가 자꾸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정신이 낮아지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싫다하게 되돌릴 수 있는 변화거나 뭐 가치 판단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는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학교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학교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변할 수 없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의 큰 체제 변화가 9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25년을 오니까 지금은 모든 교사들이 명퇴까지 몇 년 남았지 계산하고 다 교직생활 합니다. 애들하고 관계가 너무 안 되니까 이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의미를 찾기 어려워져 버렸거든요. 야 그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한테 이 모욕을 당하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냐? 속으로 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 시스템이 이렇게 안 변하니까 2000년대 초에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이 몸과 마음의 증상을 막 보였어요. 2000년대 초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뭐가 전염병처럼 번진다고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뭐죠? 뭐가 그랬죠? ADHD.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있는 후배가 와갖고 우리 반은 반해야지 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막 전염병처럼 번졌어요. 그게 초등학교 시작해서 막 중학교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들이 그 문제가 훨씬 심각해진 거를 몸과 마음의 증상으로 보였던 거죠. 근데 아무도 그게 뭔가를 이해하려고 안 했어요. 근데 ADHD는 원래 의학적으로 보면 전염병처럼 번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 원인에서 온다고 그러거든요. 흡연이 전염병처럼 번져요. 그러니까 그때 ADHD라고 하는 건 사실 유사 ADHD인 거죠. 증상은 꼭 ADHD 같은데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래야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90년대 초에 불과 4, 5년 사이 아이들의 의식구조가 우리 산업의 반대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정체성 형성이 우리 세대가 쉽겠습니까? 아이들이 쉽겠습니까? 누가 더 자기 정체성이 쉬워요? 우리 세대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는 모델이 되는 어른의 인정을 받고 싶거든요. 나 아버지 인정을 받고 싶어. 선생님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은 모델이 되는 어른의 욕망, 내 욕망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 공부 잘하는 걸 바래. 그럼 나 그 욕망을, 내 욕망을 가져와서 아, 공부 잘해야지. 이렇게 막 하면서 정체성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이 우리 세대는 모델이 되는 어른의 권위를 잘 받아들이거든요. 의식구조상. 그러면 정체성 형성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되게 정체성이 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의식이 거꾸로 바뀌면은 모델이 되는 어른들의 권위를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정체성 형성이 어려워져요.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2000년대 직전에 우리 사회에 뭔 일이 벌어졌죠? IMF 관리 체제가 왔어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해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해체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아버지가 실업자가 돼 비실비실해. 아니면 비정규직이야. 그러니까 의식구조가 변해서 그러지 않아도 정체성 형성이 어려운데 어느 날 갑자기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모델이 된 아버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자기 정체성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그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심해지면은 당연히 집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집중력 장애, 애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우발적으로 폭력도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과잉행동 장애. 애대처럼 보이죠, 증상이. 근데 원인은 ADHD가 아니라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의식구조가 변화하고 사회가 붕괴되면서 정체성 모델이 권위가 떨어지고